얘기했듯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홍길동전은 영웅의 스토리, 즉 유형적인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소설, 사회 비판적인 소설의 성향도 가지고 또 전기적인 요소도 갖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기적인 요소. 그런데 이 전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전기적인 요소는 뭔지 알잖아요. 이 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사회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현실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요.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첫 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이 소설의 스토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출생 부분, 그 다음에 집을 나가는 가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활빈당을 조직해서 의적 행위를 하는 부분, 마지막 율도국을 건설하는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선생님이 나름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스토리 이렇게 정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나누는데 이 나름대로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체를 일괄되게 기억을 하고 또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마련한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홍판서 플러스 12춘섬 은길동 뭔지 알겠죠? 홍판서가 이거 재밌는 이야기죠. 홍판서가 꿈을 꿉니다. 낮잠 자다 꿈을 꿨는데 와, 용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내가 뛰어난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꿈이다. 물론 첫째 아들 인형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야, 내가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 부인 우리 이러니까 부인 뭐예요? 싫어요 이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12춘섬과 12 그러니까 몸종이겠죠. 몸종인 춘섬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2춘섬의 몸에서 낳게 된 것이 길동인데 역시 꿈처럼 비범한 능력을 어려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일지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일지십. 문일지십 무엇인지 알죠? 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일지십이다 하여서 정말로 뛰어난 아이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홍판서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홍판서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고귀한 출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목의 혈통이 12 종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비정상적인 출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서자라는 것 자체가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여주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문일지십이다. 어려서부터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녀석 혼자서 무술도 깨치고 여러 가지를 다 깨우칩니다. 그런 부분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비범한 인물을 이라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웅적인 인물의 출생과 그 다음에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반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초란이라는 기생 첩이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러니까 음모는 뭐예요? 저 홍길동이가 나라의 역적이 될 만한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의 역적이 될 만한 인물이다. 마치 우리가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전설에서 저 아기장 수설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이도 여기 날개 돋아가지고 영웅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 모티프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녀가 와서 음모였죠. 사실은 관상녀가 와가지고 얘는 이거 왕이 될 상이다, 뭐 영웅이 될 상이다, 집안의 우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정실 부인이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놔두면 나라를 해치고 또 집안을 해치게 될 것인데 그래가지고 특제라는 저 무술을 잘하는 자객 그저 킬러죠. 킬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게 됩니다. 그 음모에 의해서 워낙에 뭐 저 길동은 뛰어난 인물이니까 걔를 착착착착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출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 가출이라는 것은 뭐 요즘 청소년 가출 그런 가출하고 다른 거예요. 다 명분이 있는 그런 가출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 뭐예요? 죽을 고비를 닥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주변에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죽을 고비, 어려서부터 또는 버려지게 되는 기아 혹은 죽을 고비에 닥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죽을 고비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출 양육자가 있어서 극복하게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
구출자나 혹은 양육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자기의 능력으로 얘가 자기 자신을 구출하는 거고 또 이미 다 모든 것을 익히고 난 후 큰 다음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나 혹은 구출자는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호부호영을 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저 떠달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아, 음모가 있어요. 저 죽게 됐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결국 저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쩌고 저쩌고 눈물 찍찍 흘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불러 임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여기서 보면 갈등 해소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전에서 길동에게 있어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뭡니까? 서자라는 사회적인 모순 있죠. 서자를 차별하는 적서차별하는 그 사회적인 모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부조리한 사회. 이 두 가지가 갈등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회와 운명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서자라는 서름을 여기서 해소 첫 번째, 즉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비판. 여기서는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호보호영을 하지 못하는 적서차별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 도적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박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디 가지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동굴 찾아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뭐야? 도적대죠. 그 도적대들이 얘의 힘을 보고 놀라서 괴수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활빈당을 조직해서 의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키포인트는 역시 의적 행위겠죠. 이 의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냐면 요겁니다. 사회 비판의 역할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 문제점이 없다면 의적 행위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의적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요거 또 주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조판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임금이 홍길동을 잡으려고 하는데 워낙에 신출귀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번에 여러 곳에서 도적질을 하고 또 해인사 가장 중요한 어떤 장면이기도 하죠. 해인사를 이제 쳐가지고 뭐 가서 이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꾀를 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시주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재물을 다 약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는 당시에 불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불교 사회가 얼마나 썩은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출귀몰한 전기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약탈을 일삼고 결국 그 약탈한 것을 의적행위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신출귀몰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에게 시켜서 이 홍판서에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조판서 시켜줄 테니까 의적행위 그만하고 도적질 그만하고 중앙정부에 와서 일해라. 내 밑에 일해라. 그러니까 얘가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병조판서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갈등에서 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서차별에서는요. 신분이 높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때요? 병접판서까지 올라감으로써 그렇죠. 서자의 서름을 씻어내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접판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율도국. 자, 율도국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나쁜 녀석들을 물리치고 미녀를 구출하고 승리하고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 비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도국 자체가. 그게 왜일까요? 당연하죠. 병접판서가 되어서 그 조선에 남게 되었으나 조선에서 뭐 원하는 직위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끝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즉 율도국이랑 이상국이죠. 이상국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지금 얘가 있는 현실의 나라가 비이상국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웅의 일대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한 틀은 뭐예요? 바로 갈등 해소와 사회 비판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 작품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본 이유는 당연히 뭔지 알죠?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소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아주 좋은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이제 본문의 몇 개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때의 장면 전환 혹은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에서는 이때라기보다는 차설, 각설을 많이 사용합니다. 차설이나 혹은 자설 혹은 각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뒤에 또 나오게 되고요. 이때 길동이 양인을 죽이고 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저 관상녀하고 특제 얘네들을 죽이고 건상을 살펴보니 건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양입니다. 하늘의 모양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월색은 희미하여 달빛이 희미한 게 수해를 돕는지라 그랬어요. 수해 근심 요수 근심 회포 그러니까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심리를 배경이 도와준다. 즉 배경 자연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부분이죠. 항상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얘를 독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요. 독단적으로 문제를 내지 않지만 답지 1, 2, 3, 4, 5에 들어가 있는 설명으로 맞느냐 틀리냐에서 자연 배경이 결국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잘 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사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늘을 보면서 점성술사처럼 점을 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죠. 분기를 참지 못하여 분하잖아. 그지? 초란이가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초란을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칼을 던지고 무슨 얘기예요? 초란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란이 여기서 대립적인 인물로서 반동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홍길동이 주동적인 인물이라고 본다면 반동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상공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비를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여자인데 생각이 미치자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야? 효심이 드러나는 거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녀석이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차마 죽이지 못한다는 이 갸륵한 효심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건 뭐 허균이 작가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허균의 아버지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생첩을 끼고 살다가 병이 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홍길동전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참 그냥 뭐랄까요? 그냥 시험엔 절대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한 소리예요. 그제? 자, 그리고 나니 초란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초란이라는 것은 악의 근원, 악의 씨, 악의 축입니다. 이 녀석을 죽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망명도생함을 생각하여 망명 뭐야? 떠나서 생명을 구할 을 생각하여 도망가서 내 생명을 유지할 것을 생각하여 바로 상공침소에 가서 하직 인사를 올리고자 하는데 마침 공도 창외의 창밖에 인적이 있음을 괴이이 이상하게 여겨서 창을 열고 보니 이 곧 길동이라. 인견하여 가로되 인견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인 끌어당긴다 견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아랫사람을 끌어다가 불러다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아랫사람을 불러보되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아버지가 물어보자. 길동이 복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대답하여 가라되 소인이 작 주의하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인이 이렇게 돼 있죠. 소인이 일찍이 부생모육 지은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 갚았을까 하였더니만 말이죠. 가내의 불의 지인 누굴 얘기하는지 알죠? 불의 지인 누굽니까? 의롭지 못한 자가 있어서 초란을 의미하겠죠. 일사와 상공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고자 하니 상공께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저를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사오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기로 금일 상공께 하직을 고하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자 소인이 그랬죠. 소인 그 다음에 상공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인과 그 다음에 상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신분을? 길동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죠. 길동의 신분이 뭔데? 서자. 그래서 뭐야? 천한 소생입니다. 그렇죠? 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상공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 칭하지 못하고 소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면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초란에 의해서 불안한 길동이가 아비에게 하직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초란과의 갈등 양상을 여러분들 파악하시는 거 한 가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길동의 갈등 요소 한 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호부 호형을 하지 못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에 연결해서 공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무슨 변고가 있건데 어린아이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자, 이 아이를 어린아이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집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려서 기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영웅의 스토리에서의 어린 정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전에 이 정도면은 완전 어린아이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어쨌거나 어려서부터 기아가 된다라는 그 틀에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부운 뭐야 떠다니는 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방소를 두리이까 그랬어요. 방소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향으로 처소.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세는 떠도는 구름과 같은 신세입니다. 어차피 상공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신분상의 높음을 표현하고 있죠. 상공이 버린 자식이니까 제가 어디 갈 데나 있겠어요. 징징거리고 있어요. 길동이 쌍루 눈물, 양쪽에 두 눈물 줄기가 찍 종행 흘러. 종행이라는 것은 종으로 가로 세로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마구 흐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말을 잊지 못하거늘 공이 그 형상을 보고 치근히 여겨 계유하여 가로되, 계유하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타일러서 말하기를. 그렇죠. 사리를 알도록 타일러서 말하기를. 내 너의 품은 하늘 짐작하니 금일로부터 지금 오늘로부터 호부호영함을 허하노라. 아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부호영함을 허하노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갈등의 해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집안 내부에서의 갈등의 해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갈등 해소입니까? 아버지가 호부호영하라고 해서 서자가 아닌 것이 됩니까?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잖아요.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는 해결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안에서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과거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앞으로 길동이 내 아들이다. 호부호영할 수 있다. 종들 우습게 보지 마 길동이. 알겠어? 자, 상전을 모셔야 된다. 그다음에 인형아, 형아, 너 얘 동생으로 취급해라. 그럼 이제 완전히 집안에서는 그 권리를 완벽하게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된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자 일편지안을 야야가 풀어 주옵시니. 자, 소자 일편지안이 뭡니까? 한 조각 찌극한 한만 하면 되겠죠. 야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야야를요.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할아버지 혹은 손 위의 사람,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그래서 어쨌거나요. 분명히 뭐 할아버지는 아니겠죠. 아버지의 의미로 여기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공이라고 했으나 야야라고 칭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드디어 아들의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소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들 자가 쓰인 거잖아요. 자신이 아들의 위치로 올라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을 푸는 장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극적이다? 갈등이 쭉 높아졌다가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꺾이든 저렇게 꺾이든 갈등이 없다가 있게 되는 부분이나 갈등이 있다가 없게 되는 부분이나 이런 전환점은 항상 뭐라 그래요?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뭐 극적이야 별것도 아닌데요.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갈등이 해소되니까 언제나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뭐요? 극적 장면 잘 생각해 주시고 꺾이는 부분. 자, 이건 전체 소설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복망이 죽어도 한이 없소서이다. 복망 야야는 엎드려 바라건대 야야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하직하니 공이 붙잡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만을 당부하더라. 자,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호부호영을 허락받고 떠나가는 길동 갈등의 해소 장면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 보죠. 각설. 나왔네요. 각설. 각설이란 게 뭐라고요?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말을 끝낸다 이런 얘기인데 전환시킨다, 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동이 부모와 이별하고 문을 나서매 일신이 표박표박이라는 건 떠돈다라는 얘기죠. 떠도는 처지가 되었다. 정처 없이 행하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한 곳에 도착하니 경계에 절승한지라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지라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성문이 닫혔거늘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원 광야에 수백 호 인가가 질비하고 이건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죠. 성문 큰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도적이 있고 도적에 보물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틀 그런 그 모티프가 연결되는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며 즐기니 이것은 도적의 구렬이라 도적의 동굴이었습니다.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위인이 녹록지 않음을 반겸으로 가로되 녹록하다라는 얘기는 별 볼 일 없다. 변변치 않다라는 뜻이니까요. 변변치 않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괜찮은 인물임을 반겨 물어가라되 그대는 어떤 사람이건데 이곳에 찾아왔느냐. 이곳에는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괴수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괴수 우두머리인데 괴라는 건 뭐야? 그러지 나쁜 짓 하는 녀석들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나쁜 짓 하지 않는 뭐 도적이 되죠.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가 만일 용력이란 건 뭐야? 용맹한 힘, 그렇죠. 씩씩한 힘, 뛰어난 역량, 그렇죠. 그냥 힘력자만 딱 보셔도 되겠죠. 네가 만일 힘이 있어 참여코자 할진대 저 돌을 들어보라. 시험이죠. 그렇지. 관문 통과입니다. 이런 것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티프죠. 그렇죠.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 나가는 이야기들은 우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스토리에 한 뼈대를 이루는 모티프라고 화소라고 볼 수 있죠.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다행히 제배하고 가로되 나는 경성 혼판서의 천첩 소생 길동이니 가중의 천대를 받지 아니하려 하여 사해 발방으로 종첩시 다니더니 우연히 이곳에 들어와 모든 호골의 동료됨을 이루시니 불승감사하거냐 불승감사 불 이길 뭐 할 수 없다 승 이길 수 없다 감사함을 이길 수 없으니 즉 뭐야 감사해요 이런 얘기죠. 하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들기를 근심하리요 하고 그 돌을 들어 수십 보를 행하다가 던졌는데 그 돌무게가 천근이라 제적이 모든 도적들이 일시에 칭찬하여 가로되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을 들 자 없더니 오늘 하늘이 도우사 장군을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의 키포인트는 방황하던 길동이 도적을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인물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요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바로 자, 일단 영웅적인 스토리에서 볼 때에 여기에 도적들 있죠. 이 도적들 도적의 구렬이라 했을 때 도적이란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부분에 보면 길동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도적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물론 도적이 스스로 나타나서 얘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출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얘가 뜻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적들이 모이니까 함께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인물 간의 갈등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이미 정리한 건데 항상 갈등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두 개예요. 첫 번째 갈등은 신분상의 한계, 그렇죠. 적서차별입니다. 두 번째 갈등 요소는 뭐예요? 사회 갈등, 두 번째 사회 부조리죠. 그렇지. 그런데 신분상의 한계는요, 그 집안 내부의 한계, 즉 집안 내부의 갈등 요소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집안 외부에서, 즉 바깥에서의 갈등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서가 됐다는 것은 외부에서 갈등 해소고요. 호부 호영을 하게 됐다는 건 내부에서 갈등 해소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갈등 해소가 되지 않아서 율도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회 부조리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사회 부조리를 해치기 위해서 의적 활동을 하고 또 율독을 세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갈등 요소가 되고 갈등 요소의 해소 부분이 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율도국이라는 것하고 허생전에 등장하는
빈섬이란 거 여러분들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빈섬은 국가적인 형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기 율도국은 국가적인 형태에 이르렀고요. 빈섬은 구체적이다 그랬어요. 문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뭐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여기 둘 수 없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데 율도국은 조금 덜 구체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둘 다 뭐예요?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의식이 드러난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 요거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